윤태호 작가의 2014년작 파이는 꽤 오랫동안 영화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2014년에 제작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난 2018년에는 영화 암수살인의 김태균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흘렀고 결국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드라마로 제작됐죠. 연출자는 이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카지노를 연출했던 강윤성 감독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파인 촌뜨기들도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선한 캐릭터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악인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피카레스크물이라는 점이 그렇죠. 카지노에는 그래도 차무식을 뒤쫓는 오승훈이라는 경찰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인 촌뜨기들에는 경찰도 다 나쁜 경찰 뿐입니다. 아무튼 총 11부작으로 제작된 이 작품을 공식 스크링을 통해 5화까지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윤태호 작가의 원작을 정말 좋아했던 제가 이 드라마를 5화까지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는 뚜렷한 스포일러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원작을 각색하면서 고민했을 법한 부분들, 그리고 캐릭터의 묘사에 관해 주로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윤태호 작가가 그린 원작 파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죠. 1976년 신안군 앞바다에서 어업을 하던 한 어부가 바다에서 몇 점의 유물을 발견했고 이후 해저 도굴꾼들이 모여들어 유물을 찾다가 검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인이 보여주는 건 말하자면 이때 도굴꾼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도굴을 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도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골동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통해 많은 골동품을 매입하려는 그런 거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주겠죠. 이 물주의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목포에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소문을 들은 또 다른 도굴꾼들이 각각의 팀을 꾸려서 목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도굴을 하려면 유물이 있는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곳까지 나갈 수 있는 배도 있어야 하고 또 물속에 들어가 유물을 건져 올릴 사람도 있어야 하죠. 그렇게 이 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는 또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이 판에 뛰어든 사람들이 모두 서로의 뒤통수를 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같은 편을 먹었다가 배신하고 또 다른 계획을 품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또 다른 배신이 일어나는, 윤태호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과 상황을 정말 촘촘하게 묘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도 저마다의 말맛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었죠. 분명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도 작가가 그린 인물의 생김새와 표정에 더해진 그런 대사들을 읽다 보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법한 인물들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원작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인물도 호감이 느껴지는 그림체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윤태호 작가의 다른 작품 미생은 당연하고요. 이끼 같은 작품을 봐도 독자가 따라가는 주인공 유해국 그 인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호감이 느껴지도록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파인에는 주인공으로 설정된 인물들도 다 비호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파인의 특징이고 장점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윤태호 작가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인기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강윤성 감독의 파인 촌뜨기들은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캐릭터 설정, 대사, 행동이 거의 원작 그대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캐릭터면서 볼 때 원작이 가진 장점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거대 자본이 들어간 실사 프로젝트이고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원작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원작이 보여주었던 1970년대를 사는 그 인물들의 생생한 느낌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미 얼굴과 연기 스타일이 익숙한 그런 배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의 말맛이라던가 날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정말 비호감으로 보이던 상황이나 인물의 모습도 이 드라마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유승용 배우가 연기한 오관석의 경우 원작에서는 비정한 그런 느낌이 많이 보였다면 이 드라마 안에서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애쓰는 그런 짠한 모습의 아버지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당연히 양세종 배우가 연기한 오이동 같은 인물도 색깔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원작이 이 인물을 매우 지리멸렬하게 그렸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배우가 가진 특징과 이미지 때문인지 이 인물이 가진 낭만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편입니다. 특히 여성 캐릭터와 붙는 장면들을 보면 일부러 음악까지 더 로맨틱하게 넣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모든 캐릭터들 가운데 원작과 가장 가까워 보였던 인물은 김민희라는 배우가 연기한 선자였습니다.
외모를 비롯해서 이 배우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이 원작의 캐릭터 묘사와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묘사와 가장 색깔이 다른 배우를 캐스팅해서 더 흥미로워진 인물도 있죠. 임수정 배우가 연기한 양정숙이란 인물은 재벌 회장의 둘째 부인입니다. 회장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회장의 눈에 들었고 나중에 회장의 아내가 사망한 후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여자죠. 원작과 마찬가지로 계산이 빠르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비밀을 갖고 있죠. 원작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작에서 이 캐릭터는 상당히 세게 느껴졌습니다. 윤태호 작가가 그려넣은 외모부터가 그렇고요. 원작에서 이 캐릭터가 남편에게 당하는 어떤 수모라든가 상대방을 갖고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가진 에너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인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이런 캐릭터의 임수정 배우를 캐스팅한 거죠. 기존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배우 본인에게는 상당히 재미있는 시도였을 것 같은데 원작을 알고 이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오관석, 오이동처럼 호감을 더 갖게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원작에 비해서 이 양정숙이라는 여자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원작의 캐릭터가 말 그대로 확신범이라면 이 드라마의 양정숙은 원작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원작과는 색깔이 다른 사연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강윤성 감독도 이 드라마에서 원작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 양정숙의 또 다른 모습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원작에서는 있었던 어떤 디테일한 순간들은 아예 삭제하면서 임수정이란 배우에게 좀 더 어울리도록 만들고 있죠. 저는 5화까지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분명 임수정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 배우 활동명은 본명인 정윤호죠. 정윤호가 연기하는 목포 토박이 건달 캐릭터가 있습니다. 확실히 광주 출신이라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로서의 이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윤호가 연기하고 있는 이 캐릭터 자체가 애써서 세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 드라마 안에서 이 배우의 연기가 과해 보여도 그런 톤이 그럴듯하게 어울리거든요. 어쩌면 이 작품 이후로 배우 활동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작을 정말 좋아했던 입장에서 이 드라마를 봤을 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1970년대의 목포를 재현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아주 광활하게 묘사한 건 아니지만 원작을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야기의 배경이 더 생생한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한편 원작에서는 꽤 비중 있게 나왔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아예 삭제된 인물도 있었습니다. 인물들이 많아지면 이야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본래 이야기가 가진 풍부함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원작자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디테일들을 추가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파인 촌뜨기들은 자기 이익을 강하게 추구하는 그런 악당들이 부딪히는 상황을 즐기는 작품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원작이 보여준 것처럼 정말 더럽거나 끔찍한 느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한편 당연히 원작을 모르고 이 드라마를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센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저는 남은 6화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원작이 보여줬던 그 마지막 장면, 그 앵글을 이 드라마가 어떻게 묘사할지 궁금하고요. 또 이 드라마가 원작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작의 팬분들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